왜 그러냐고 말씀하시더니 또 따라하셔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간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든 게 뭐였냐? 본인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는다. 화물연대 때려잡고 건설 현장에 건폭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건폭을 때려잡듯이 의사 카르텔도 잡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참 이게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통 숫자를 말씀 많이 드리니까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뭐냐?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출생률은 늦지만 인구 고령화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예가 의사 고령화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들도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절대 미룰 수 없다. 천공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2,000명은 끝까지 가겠다.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열이 받아서 제가 처음 여기 나왔을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통계를 가지고 부동산 통계 조작을 해서 현실과 다른 통계를 가지고 부동산 값이 잘 맞는다, 잘 잡히고 있다는 거짓 통계를 가지고 정책을 했더니 부동산이 폭망했다. 지난 정권에서.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졌다. 근데 의료도 통계 가지고 장난질을 치면 그거는 우리 국민 건강이 무너지고 의료제도가 무너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좀 다시 찾아봤습니다. 의사 고령화에 대한 부분을 좀 찾아봤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의사가 지금도 부족하다 그럽니다. OECD 평균을 얘기를 하고 OECD 평균은 인구 1000명당 3.7명, 우리나라는 2.6명이니까 아직도 부족하다 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 14만 의사 중에 지금 한 10,000명 정도 나왔습니다. 전공의 선생들이 10,000명이 좀 넘는 친구들이 나왔습니다. 5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박민수 저 작자는 어제도 오늘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도 브리핑을 하면서 종합병원에 있는 중증 병상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국민의 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맞다라고 하면 이미 10,000명 의사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늘리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저 작자들이 좋아하는 OECD 통계를 하나 얘기 드리면 OECD 통계상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2021년 기준으로 932명이 우리나라가 636명이 사망합니다. OECD 평균은 932명입니다. 그럼 지금보다 절반 이상이 더 사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OECD 평균을 따지면. OECD 평균 봤더니만요, 제일 많이 죽는 게 인구 10만 명당 1893명,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남아공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독일이 있죠, 선진국. 독일이 의사가 인구 1000명당 4.5명입니다. 4.5명인 나라인데 그 나라도 사망률이 1년에 850명이 죽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보다 OECD 평균이 아니라요. 그 선진국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의 질도 우리가 훨씬 더 좋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러면 저들이 얘기하듯이 응급실 그 OECD 평균을 따라서 하면 앞으로 더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최근에 또 왜 그 응급실 뺑뺑이 하다가 뭐 죽었다 이런 기사가 있잖아요. 뭐 1시간 정도 찾다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OECD 평균을 따져보면 OECD 평균도 아니죠. 우리 그냥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 가보면 응급실에 들어가서 의사를 만나는데 평균 3시간에서 6시간 걸립니다. 응급실에 들어가서. 우리나라는 들어가서 10분만 안 오면 난리가 납니다. 10분이 뭡니까? 5분 안에 5분 대기조로 그냥 뛰어가도 5분도 늦었다라면서 난리가 나고 실제로 그게 돼서 특필되는 나라입니다. 응급실에 들어가서 5분에 응급실에서 1시간 뺑뺑이가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 OECD 평균은 들어가서도 의사를 만나는데 우리나라 뺑뺑이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사 고령화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ECD 평균은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장 부회장님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다 60대 중반이시고 회장님이 50대 중반이시죠. 50대 중반이에요. 제가 40대입니다. 근데 OECD에서는 의사 고령화 통계를 하나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5세 의사 평균입니다. 5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OECD는. 그 나라는 아마 55세 넘으면 의사들이 일을 많이 안 하나 봅니다. 55세가 정도가 되면 이미 의사로서 할 만큼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하고 조금 쉬시는 게 있는지 그렇게 아무튼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필드에 있는 의사 중에 55세 이상 면허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요. OECD 평균이 33%입니다. 우리나라는 2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젊다는 얘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거를 보정을 하면 우리나라는 한 70대, 80대까지 하기 때문에 저쪽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그냥 심플하게 55세 OECD 평균으로만 나눠서 보더라도 OECD 평균이 인구 1000명당 3.5명, 우리나라는 2.6명. 그래 우리나라 적다가 하잖아요. 55세 이하 숫자로 해서 그렇게 보면 OECD 평균은 2.8명이고요. 우리나라는 1.95명이 나옵니다. 계산을 하면. 그래도 좀 차이 날 건 나는데 OECD 평균에 한 1.1명 차이가 나는 것보다는 격차가 줄어듭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독일이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가 4.5명입니다. 근데 거기에 55세 이상의 의사가 45%입니다. 이탈리아는 인구 1000명당 의사가 4.1명인데 거기도 45%가 55%가 거기는 심지어 55세 이상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요, 55세 이하 젊은 의사 숫자는 이탈리아가 인구 1000명당 1.8명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1.95명인데.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보다 의사 숫자가 훨씬 많다라고, 우리나라가 2.7명인데 거기는 4.1명, 4.5명 수준이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많다라고 저들은 주장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의사 고령화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젊은 의사들, 액티브하게 하는 의사들의 숫자는 오히려 독일,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보다 비슷하거나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OECD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는 것도 떠나서 훨씬 더 나이가 드셔도 액티브하게 일을 하십니다. 실제로 60대, 70대가 돼도 액티브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거를 따져보면 실제로 필드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응급실을 지키고 수술 현장을 지키시는 의사들은 사실상 지금도 선진국보다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의사의 90%가 전문의입니다. 저 나라의 전문의는 많아도 20%, 30%입니다. 그래서 저 나라에서 OECD 주로 유럽에 있는 선진국에서 전문의를 한번 만나려고 그러면 GP 선생님을 한번 만나고 그 선생님한테 의뢰서를 만나서 내가 아픈 그 부위를 맡을 전문의를 만나는데 3개월, 5개월씩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 때문에 또 6개월, 1년 걸리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개원이까지 시작을 해서 의사의 90%가 전문의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어디 아프다라고 생각하면 그날 가서 그 전문의 해당과 전문의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전체 의사 숫자의 OECD 평균으로 계산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으로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이미 신경외과 전문의 숫자, 저들이 맨날 예를 드는 게 또 아산병원에서 왜 간호사가 쓰러졌는데 의사가 없어서 죽었다, 그래서 의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신경외과 전문의 숫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많습니다. 오히려. 왜냐, 우리나라 의사의 대부분은 전문의이기 때문에요. 신경과도 그렇고 대부분의 과가 그렇습니다. 저쪽 나라에 우리나라보다 OECD 평균을 따지면서 의사 숫자가 많다고 하는 나라의 대부분은 GP입니다. GP를 빼고 전문의를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오히려. 근데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국민분들은 그래서 언제든 편리하게 OECD보다 훨씬 편하게 전문의들 만나면서 치료를 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OECD 평균에 비해서 의사 숫자가 적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훨씬 더 양질의 고급 서비스를 언제든지 받고 있어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기대 수명도 길고 아까 말씀하신 사망자 수도 적고 모든 지표가 잘 나오고 있는 거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진행되고 있는 우리 현실의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 소위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는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낸 전문의 선생님들이 본인의 전문 과목에서 본인이 배운 대로 환자들을 치료했을 때 살 수 없는 내 가족들을 부양하기 힘든 살인적인 저수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저작자들이 지금도 합법화하려고 하는 PA 간호사들을 시키면서 이를 그리고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싼값으로 부려먹고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더 잘할 수 있는 전문의 선생님들을 고용하지 않고 의사들을 그냥 쓰고 버리듯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의 선생님들이 배운 대로 치료할 수 있는 수술을 하고 배운 대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 그런 자리들이 없어서 이분들이 결국은 저런 피부 미용 배우지 않은 다른 뭐 비만 이런 쪽으로 몰고 가게 만드는 제도가 문제이고 그걸 우리 의사들이 계속 바꿔달라고 수십 년간 얘기를 했지만 바꾸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문제 그리고 젊은 의사들이 그걸 다 현장에서 목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본인들이 이런 필수과를 해도 미래가 없다라고 느끼고 그런 피부 미용이나 다른 것들로 몰고 가게 만드는 제도의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지 의사수가 부족하다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무슨 의사들이 월급을 더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저기 있지만요 이런 통계 조작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거 보고한 보건복지부 공무원 아마 박민수 포함해서 그런 작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속으면 안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우리나라 의료가 망가질 거고 지금 여기 오신 의사 선생님들 사실 대부분은 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사실은.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진짜 아팠을 때 이해관계가 아니라 내 가족이 아팠을 때 치료해줄 의사가 부족해지고 우리나라 의료가 붕괴가 되면 이거는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고 더군다나 그로 인해서 내 앞에 있는 환자들 내 이웃들이 망치는 거는 건강이 망가뜨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의사로서 배워온 전문가적 윤리상 그냥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발표하신 통계가 잘못됐다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라도 좀 배우시면 그저께 얘기하신 그런 것들 좀 다시 바꾸시고요. 다시 진솔하게 다 모든 정책들 원점 재검토하고 진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